4. 토끼가 꼬마 비를 들여보내다. 그것은 천천히 깡총거리며 되돌아오고 있는 흰 토끼였다. 토끼는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토끼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공작 부인, 오 나의 사랑스러운 발들아, 오 나의 털과 수염아, 공작 부인은 날 사형시키고 말 거야. 그건 흰 족제비가 하얀색인 것만큼 분명한 일이지. 도대체 어디에 그걸 떨어뜨렸을까? 앨리스는 곧 흰토끼가 부채와 흰 장갑 한 켤레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음씨 착한 앨리스는 주변을 둘러보며 찾아보았지만 아무데도 없었다. 앨리스가 웅덩이에서 헤엄치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 같았다. 유리탁자와 작은 문, 긴 복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곧 토끼는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는 앨리스를 발견하고는 화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메리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와. 빨리, 지금 당장. 앨리스는 깜짝 놀라 토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곧장 달려갔다. 토끼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말이다. 앨리스가 달려가며 중얼거렸다. 나를 자기 하녀로 착각하고 있군. 내가 누군지 알면 얼마나 놀랄까? 그래도 내가 장갑과 부채를 찾을 수만 있다면 토끼한테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 그러는 동안 앨리스는 작고 아담한 집에 도착했다. 문 앞에는 흰 토끼라고 새겨진 빛나는 노쇠 문패가 달려 있었다. 앨리스는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가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진짜 메리앤을 만나서 부채와 장갑을 찾기도 전에 쫓겨나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앨리스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러고 있다니 얼마나 우스워. 이러다가 다음에는 다이나의 심부름을 해야 할지도 몰라. 그러고는 앨리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았다. 앨리스 양, 어서 와서 산책 나갈 준비를 해. 네, 곧 가요. 하지만 전 다이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데요. 앨리스는 이어 생각했다. 다이나가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댄다면 집에서 쫓겨나고 말 거야. 바로 그때 앨리스는 창가 탁자에 놓여있는 작고 깨끗한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했고, 탁자 위에는 앨리스가 바라던 대로 부채와 작은 흰 장갑 두세 켤레가 놓여 있었다. 앨리스가 얼른 테이블로 가 부채와 장갑 한 켤레를 집어들고 방을 나오는데 거울 근처에 놓인 작은 병이 보였다. 그 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쓰인 라벨이 붙어있지는 않았지만 앨리스는 병뚜껑을 열고 입에 대어보았다. 뭘 먹거나 마시면 꼭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잖아. 이걸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를 다시 크게 만들어주면 좋겠어. 정말이지 이렇게 작은 몸으로 지내는 건 이제 지겨워. 앨리스가 병을 들고 마시자 정말로 원하는 대로 되었다. 앨리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앨리스가 반을 다 마시기도 전에 머리가 천장에 닿았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다. 목이 부러지지 않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했다. 앨리스는 얼른 병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 잘하지 않아야 할 텐데. 이제 난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잖아. 이렇게 많이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앨리스는 자라고 또 자라서 곧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고, 조금 뒤에는 이마저도 좁아서 한쪽 팔꿈치는 문에 다른 팔은 머리를 감싼 채 몸을 눕혀야만 했다. 그런데도 키가 계속 자라서 마지막으로 한쪽 팔은 창문 밖으로 내밀어야 했고 한쪽 발은 굴뚝 속으로 넣어야 했다. 이제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행스럽게도 작은 마법의 병이 이제 효력이 다했는지 앨리스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고 과연 방을 다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앨리스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다.
가엾은 앨리스는 생각했다. 아, 집에 가고 싶어. 집이 훨씬 행복하겠어. 집에선 커지거나 작아지지도 않고 쥐나 토끼의 명령에 따를 일도 없잖아. 토끼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편이 더 흥미진진하잖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야. 동화 속 이야기들은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거잖아? 지금 내 이야기가 책으로 쓰여져야만 해. 그래, 내가 크면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데 난 벌써 커버렸는걸. 앨리스가 슬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더 클 자리가 없겠어. 앨리스가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크지는 않겠지? 그 점은 좀 위로가 되네. 더 늙지는 않을 테니까. 아, 대신 컸으니 공부를 계속해야 하잖아? 아, 그건 정말 싫다. 앨리스가 스스로 대답했다. 아, 이 멍청한 앨리스야.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하니? 봐, 배울 공간도 없고 책 놓을 자리도 없잖아. 앨리스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되었다 저 사람이 되었다가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말을 멈추었다. 메리앤, 메리앤, 어서 당장 내 장갑을 가져와. 그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앨리스는 그것이 자기를 찾고 있는 토끼의 발소리라는 것을 알아챘다. 앨리스가 몸을 떨자 집 전체가 흔들렸다. 앨리스는 자기가 토끼보다 1000배는 더 크고 그래서 겁에 떨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막 흰 토끼가 올라와서 방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을 안쪽으로 열려고 하자 앨리스의 팔꿈치가 단단히 막고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앨리스는 토끼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다면 빙 돌아가서 창문으로 들어가야겠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렇게는 못할걸? 앨리스는 토끼가 창문 바로 아래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는 손을 휙 내밀어 공중에서 낚아채 보았다. 아무것도 잡지는 못했지만 작은 비명소리와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와장창 하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앨리스는 토끼가 오이재배 비닐하우스 같은 데로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토끼였다. 페트, 페트, 어디 있어? 그러자 이전엔 들리지 않았던 새로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예, 여기 있어요. 사과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토끼가 화를 내며 말했다. 사과를 파내고 있다고? 여기 이리 와서 날 좀 꺼내줘.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이어 들렸다. 페트, 여기 창문에 이게 뭐지? 오, 이건 분명 팔인데요, 나으리? 팔이라고? 이 바보야. 세상에 이렇게 큰 팔이 어디 있어? 봐, 창문에 꽉 차 있는데.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이건 분명 팔이 맞다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알 바 아니고 가서 얼른 저걸 끌어내. 그리고는 긴 침묵이 흘렀다. 앨리스는 이따금 소곤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 싫은데요. 날이 싫습니다. 날이. 시키는 대로 해. 겁쟁이 같으니라고. 앨리스는 이때 다시 한번 손을 창문 밖으로 쑥 내밀어서는 공중으로 휙 낚아채는 신용을 했다. 이번에는 2가지 비명소리가 들렸고 유리 깨지는 소리도 더 크게 났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오이 비닐하우스가 틀림없이 많은 모양이군. 이제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 날 창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지? 그럴 수만 있으면 나도 좋을 텐데. 정말이지 여기 더는 있고 싶지 않아. 앨리스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자
한참을 기다렸고 마침내 작은 마차 바퀴가 우르르 굴러오는 소리가 나더니 여럿이서 동시에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다리는 어딨어? 이런, 난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빌이 다른 사다리를 하나 가지고 있어. 빌, 이리 가져와 녀석아. 여기 한쪽 구석에 세워. 아니, 먼저 사다리 둘을 묶어. 아직 반도 안 닿았잖아. 그래, 이제 됐어. 여기야, 빌. 이 밧줄을 잡아. 지붕이 지탱할 수 있겠어? 저 헐거운 기와 조심해. 오, 떨어진다. 머리 숙여. 그리곤 뭔가 왕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그런 거야? 빌이 그런 것 같은데? 누가 굴뚝으로 내려가지? 아니, 난 안 할래. 그러면 나도 안 할래. 빌이 내려가. 이봐, 빌. 나리가 자네더러 굴뚝으로 내려가라신다. 그 말을 듣고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아, 결국 빌이 굴뚝으로 내려오나 보지? 모두 빌에게 다 떠넘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난 빌처럼 되지 말아야지. 벽난로가 좁기는 해. 하지만 내가 살짝 발로 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앨리스는 발을 최대한 굴뚝 쪽으로 뻗어서는 작은 동물이 굴뚝 벽을 긁으며 자기 쪽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그러고는 빌이구나 혼잣말을 하면서 재빨리 한번 걷어찬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다. 처음으로 들은 소리는 여럿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였다. 저기 빌이 날아간다. 이어 흰 토끼가 혼자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울타리 옆으로 가서 빌을 받아. 한동안 잠잠하더니 조금 뒤 여럿이 한꺼번에 말하는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빌 머리를 잡아. 브랜디를 줘. 빌이 숨 막히지 않게 해. 이 친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세히 말 좀 해봐. 마지막으로 작은 끽끽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빌이로군 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이제 좀 낫네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인형 튀어나오는 장난감 같은 게 쏙 오더니 내가 로켓처럼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날아가더라. 흰토끼가 말했다. 우리 집에 불을 질러버리자. 이 말에 앨리스는 있는 대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네가 그랬다간 내가 다이나를 보내버릴 거야. 순간 밖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앨리스가 생각에 잠겨 혼잣말을 했다. 이제 어쩔 셈이지? 얘들이 머리가 좀 돌아가면 지붕을 걷어내면 될 텐데 말이야. 1, 2분 뒤에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앨리스는 토끼가 하는 말을 들었다. 우선 손수레로 시작해. 손수레? 뭘 하려고? 하지만 오래지 않아 뭘 하는지 알게 되었다. 다음 순간 작은 돌들이 소나기처럼 창문을 때리며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돌 몇 개는 앨리스의 얼굴에 맞았다. 가만두면 안 되겠군. 앨리스는 혼잣말을 하고는 다시는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하고 외쳤고 이 말에 밖은 또다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때 앨리스는 바닥에 떨어진 돌들이 모두 작은 케이크로 변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케이크를 먹으면 분명 내 키가 변할 거야. 여기서 더 크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 아마 더 작아질 거야. 앨리스는 케이크 하나를 집어삼켰고 곧바로 몸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기뻤다. 앨리스가 문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키가 작아지자 앨리스는 곧장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가보니 작은 동물들과 새 무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가엾은 도마뱀 빌은 가운데에 서 있었고 양쪽에서 2마리 기니피그가 빌을 부축하며 서서 병에서 무언가를 꺼내 빌에게 주고 있었다.
앨리스가 나타나자마자 모두가 앨리스에게 달려들었고 앨리스는 쏜살같이 달아나 울창한 숲속으로 안전하게 숨었다. 앨리스는 숲속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중얼거렸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래 내 키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두 번째로 할 일은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시 찾는 거지. 그래, 멋진 계획이야. 그건 의심할 바 없이 정말로 훌륭한 계획이었고 무척 분명하고 간단한 것 같았다.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는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는 점이었다. 앨리스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작고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바로 머리 위에서 났고 앨리스는 급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한 거대한 강아지가 커다랗고 동그란 눈으로 앨리스를 내려다보며 한 발을 뻗어 앨리스를 건드리려고 했다. 앨리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 불쌍한 녀석!" 하고 휘파람을 한번 불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 앨리스는 강아지가 몹시 배가 고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는 화들짝 놀랐다. 아무리 부드럽게 달래어봤자 강아지가 앨리스를 잡아먹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앨리스는 작은 막대기를 하나 집어 강아지에게 내밀었고 그러자 강아지는 펄쩍 뛰어올라 낑낑대며 막대기에 달려들었다. 앨리스는 강아지를 피해 커다란 엉겅퀴 뒤로 뛰어들어갔다. 앨리스가 반대편에서 나타나자 강아지는 또다시 막대기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렇게 서두르다 강아지는 나뒹굴었다. 앨리스는 이것이 집마차 끄는 말을 데리고 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매번 강아지 발밑에 깔리지 않도록 아까처럼 엉겅퀴 뒤로 숨곤 했다. 그러면 강아지는 또다시 막대기에 좀 덜 달려들고 뒤로 멀리 뒷걸음질을 쳤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납게 지저댔다. 마침내 강아지는 숨을 헐떡이며 혀를 입 밖으로 축 늘어뜨리고 눈은 반쯤 감은 채 저쪽에 주저앉았다. 앨리스가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다. 앨리스는 단숨에 내달리기 시작해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뛰었다. 이제 강아지 짖는 소리는 저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앨리스가 숨을 고르며 미나리 아제비에 기대서서 그 나뭇잎 하나를 따 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그래도 정말 작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어. 그 강아지한테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만큼 내 키가 크기만 했어도. 그래, 맞다. 내가 다시 커져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네.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다시 커질까? 뭘 먹거나 마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뭘 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네. 확실히 큰 문제는 무얼 먹느냐 하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주변에 있는 꽃과 잎사귀를 보았지만 이 상황에서 먹거나 마실 만한 것은 없어 보였다. 앨리스 근처에 앨리스만큼 키 큰 버섯이 있었는데 앨리스는 버섯 밑부분과 옆부분, 뒷부분을 모두 둘러보고 나서 버섯 위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는 까치발로 키를 쭉 늘려 버섯 위쪽으로 올려다보다가 커다란 파란색 애벌레와 눈이 마주쳤다. 애벌레는 버섯 위에 팔짱을 끼고 앉아 조용히 담백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애벌레는 앨리스나 주변에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했다.